네, 과거사와 영토 문제 망언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상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그리고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다보스 포럼에 나타난 아베 총리가 망언으로 국제적 무리를 빚었는데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1차 세계대전 직전으로 비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발언을 정리해 볼까요? 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일 관계가 1차 대전 직전 영국, 독일 관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차 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도 높은 수준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양국 사이의 전략적 긴장은 1914년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시아에서 평화가 깨지면 세계가 엄청난 파장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에서 성장의 배당금은 군사력 확대에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언뜻 들으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말 같지만 주변국들은 일본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의 영웅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혼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A급 전범을 찬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베 총리가 말한 그 1차 세계대전, 올해 딱 지금 2014년이니까 100년째거든요. 네.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총리의 언행이 이건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용어를 입에 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긴장시킬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쇼킹한 것이다. 이런 것은 상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하나 1차 세계대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이제 독일하고 영국 간의 군비 경쟁이 확실하게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일본은 평화법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지금 일본과 전쟁을 피하고 경제 성장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당시하고 다른 것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균형자가 있습니다. 또 전쟁 자체가 가져올 참화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하고 지금하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상으로서 약간 절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베 망언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요. 이번에 나온 발언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일본의 상태를 조금 말씀드리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사죄 촉구안이 미국의 그 세출 법안 속에서 기재됐지 않습니까? 사죄를 촉구한다라는 그 2007년에 그 결의안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일본에서 전혀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국민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언 자체가 다른 면에서는 군사력이 중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일본의 군사력이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여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교육용으로 그 발언을 했고 그리고 세계에 대한 메시지로서는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그렇고 일본을 그 비판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한 그 세계적인 그 일본에 대한 나쁜 여론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중국하고의 그러한 긴장 상태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오히려 세계적으로 좀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전환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일 갈등을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군요. 상황을 전환시키려는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 여론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당장 중국은 변명을 할수록 본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재사과를 요구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국들의 압박이 과연 일본에는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압력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지금 한일 또는 이제 중일 간에 이게 외교 관계 교착되다 보니까 네. 국제 무대로 지금 외교전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럼 일본이 말하는 것하고 한국, 중국이 말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 네. 누가 봐도 이건 일본이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예. 면에서 미국이 네. 이제는 강력한 우방이자 동맹 글로벌 파트너로서 일본을 예.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 자칫하면 아시아에서 긴장을 유발시켜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겠다. 상당한 이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이제 일본 내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예. 예. 또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거든요. 중일 전쟁 예. 15년 동안에 A급 전범 14명 가운데 13명이 가담했습니다. 장본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부전에 맹세를 한다든지 평화를 맹세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베 자신이 조금 이런 생각들을 바꿔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또 예. 기대할 그런 네. 방향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미국이 지금 이런 기조로 계속 나간다면 일본의 좀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입장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 지금 일본의 여론은 아베 내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에 그때는 50% 전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지금 60%를 거의 넘는 수준까지 다시 예. 회복된 예. 것입니다. 예. 그거는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해외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 아주 간도 높게 미국까지 예. 그러한 내용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보도 돈제, 예. 보도를 돈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뭐라 할까 인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이번에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을 예를 들어서 했던 발언도 일본 내에서는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일본의 심각한 상황을 네. 말해주고 있고요. 국제사회 여론을 체감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이나 일본 계좌 신문이라든가 예. 오히려 한국 쪽의 호의적인 신문조차도 한마디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일본의 총무성이 지금 언론 돈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예.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일본 내부의 언론 통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미국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을 모두 마쳤다. 뭐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술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소녀상 문제도 예. 있었고 글렌데리에서 그리고 이제 청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또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세법안에 포함시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요. 일본은 이제 적어도 할 만큼 했다. 예.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또는 공로 담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국 쪽에서 본다면 전시 여성 인권 문제라는 것은 그 시효가 지나도 이건 영구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지금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청구권 협정 자체가 한일 간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차례 이미 요청을 했거든요. 예. 일본 정부가 이미 이것은 끝난 일이다. 이가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국제법적으로 봐나 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에서나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죠. 예. 네. 앞서서 뭐 일본 국민들이 지금 국제사회의 그 따가운 질타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네. 그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내 그 일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조금씩 싸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대응 태도도 조금씩 앞으로 달라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4월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까지는 적어도 예를 들면 작년에 척 헤이글 국방장관하고 캐리 국무장관이 지도리가 우찌라는 그 무명용사 미국을 갔거든요. 아. 야스쿠니에 가지 않고. 예. 예. 그것은 앞으로 일본 정치인들이 가더라도 거기를 가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라. 라는 보이지 않는 요청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아베가 말하자면 국내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미일 간의 방위 분담 면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지금 주의를 환기하면서 네.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적절한 시점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국제적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장에 불쑥 나타나서 예.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초청도 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뭐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요, 지나친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나 지난 그 12월에 일본에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 네, 거기에는 한미일 건조는 필수적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는 예. 특히 미국의 요청도 있고 해서 예. 한국하고는 건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러한 그 여론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 아베 신조가 역시 위식하면서 미국에 대한 아피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일본 쪽에서는 그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이것이 그 한미일 건조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아피를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이렇다 해석할 수 있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 일본을 잘 봐달라 그런 제스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네. 뻔히 보이는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예. 네. 네. 아베 총리가 왜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둘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단순히 지지율 때문일까 아니면 뭐 외할아버지 때부터요. 뭐 뼛속부터 구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배경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진짜 아베 신조의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관료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예.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예. 지금도 그 스가 관방 장관이 뭐 1차 대전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뭐라 할까 다른 의도였다 예.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아베 신조의 입장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일치하지 않는 그 상당히 과격적인 발언 부분은 바로 아베 신조의 퍼스널리티 예. 개성에서 나와 있고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명성 황프를 시해한 미우라고로 곤사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온 조슈본 현재 야망시현인데요. 거기에 같은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베 신조는 그 서슴지 않게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조격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그러한 안중근 기념관 그것을 중국하고 한국이 그 공동으로 협력하여서 이번에 그 개관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이다라고도 말했고요. 그 뭐라 할까 자신의 그 신념이라는 것과 일본 국가의 반침을 혼돈시켜가는 예. 그러한 면이 상당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네. 미국도 아마 그런 것을 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 전체라기보다
아베 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호사카 교수님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우경화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는지요?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베노믹스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많은 일본 정치에서 쟁점이자 관심사,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로 고용이라든지 생활의 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약간 불균형하게 돌출된 상태에서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근거해가지고 끌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냥 일본이 아베 우경화를 지지한다고 볼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 돌출된 것이고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나친 중국이나 한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적어도 산케이 정도 말고는 다 일본 여론에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본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아베 자신의 어떤 부분하고 일본 국민 또는 시민들의 면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뭐 2분 정도 있는데요. 두 분 끝으로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역시 그 실리적인 부분은 한미일 건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북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미일 건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역사적인 인식 부분에서는 연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런 것을 좀区別을 하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존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역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는 좀 분리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고 지금 지나치게 이제 한국이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 조금 매몰되는 측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동북아를 보면서 동북아에서 평화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베 입단 망언이 나와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